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어디로 떠나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국내 여행으로 힐링의 시간도 가져보고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설맞이 국내 여행 그 첫 시간으로 전통시장 나들이를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문석 여행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뭐 쇼핑몰이나 마트에 좀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통시장만의 매력과 또 그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 전통시장에 어떤 또 추억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뭐 추억이 많은데요. 네. 저는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그 인근에 이제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을까요? 장이 열릴 때마다 저는 이제 제 아내 손을 잡고 네. 뭐 간단한 이제 뭐 식자재를 사러 가기도 하는데 물론 뭐 제 역할은 짐꾼입니다만 네.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정이 느껴지는 아직까지도 전통시장에 그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0개가 넘는 전통시장이 있죠. 앞서 여기 뒤에 제 뒤에 있는 이 모습도 서울의 또 노량진이라고. 아니요, 저거는 이제 그 모란시장입니다. 아, 모란시장이요? 성남에 있는 아, 성남시에 있는 모란시장. 그럼 서울을 먼저 살펴보면은 동네마다 좀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열리고 또 뭐 오일장 이런 것도 열리고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은 이제 뭐 일반 전통시장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나눴을 때는 관광형 전통시장이라고 좀 분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광장시장과 통인시장 그리고 망원시장 요 세 곳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광장시장은 구한 말에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의 그 남대문 시장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남대문 시장에서 더 이상 설 곳을 잃은 우리 조선 상인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만든 곳이 이제 광장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상설시장으로 문을 연 어떤 역사성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장시장의 그 특징면 중에서 하나는 먹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 먹거리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장의 주전거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광장시장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네. 또 광장시장 주변에는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하나를 꼽자라면 세운상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세운상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역사가 오래된 상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됐는데 이곳은 좀 레트로적인 분위기가 강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 좀 아날로그적인 색채와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카페라든가 맛집들, 노포식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레트로 여행을 원하는 MZ 세대들도 이곳에 가서 많이 이제 쇼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이제 통인시장입니다. 네. 이 통인시장은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시점에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012년에 도시락 카페 통이라는 어떤 운영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흔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네. 어떻냐면은 그 엽전을 이제 일종의 교환권처럼 구매를 해서 네. 그 엽전으로 시장에서 교환권 삼아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시락을 많이 구매를 해서 드시는데 도시락을 드실 수 있는 이제 특별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최근에 한번 또 다녀왔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엽전을 구입해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통인시장의 어떤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떡볶이가 있습니다. 맛있죠. 예, 일전에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한번 방문해서 드신 기억이 있는데 이 기름떡볶이가 아직도 유명해서 제가 가보니까 아직도 한 2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중간에 많이 끼워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통인시장이 있는 곳이 이제 서촌입니다. 서촌은 이제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서촌에 가보시면은 박노수 미술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중섭 화백이라든가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근대기에 활동했던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거쳐갔던 보안여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여관이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갤러리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갤러리도 이제 많은 여행자들이 서촌을 구경하면서 같이 가는 필수 코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원시
망원시장이 있는데 이 망원시장은 한강이 같이 있는 이제 그 마포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시장의 특징도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먹거리 중에서도 신혼부부라든가 그리고 혼자 사는 싱글족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메뉴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수제 맥주가 또 인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수제 맥주를 즐기고자 하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속된 말로 뭐 힙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이 또 망원시장이라고 꼽을 수 있겠고, 망원시장에 가셨다라면 한 가지 또 요즘 가보실 만한 게 많이 춥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 속에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곳, 서울식물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따뜻한 온실에서 한번 봄과 여름을 만끽해 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서울은 사실 가면 완전히 도심인데 네. 이렇게 시장들은 좀 레트로한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것 같아요. 엽전도 아직 활용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아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상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내륙의 낙동강 그리고 동해바다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많은 전통시장이 또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징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경상북도 지역은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형성됐는데요. 대표적인 곳을 안동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안동은 많은 산물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안동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는데, 마치 안동에만 11개의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시장이 형성됐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동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시장을 꼽자라면 안동시장이 있는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이 안동 구도심에 있는 안동 구시장이라는 곳이에요. 이 안동 구시장은 뭐 우리가 지금은 대중적인 음식이 됐는데요. 단짠 맛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안동 찜닭. 네. 이 안동 찜닭이 안동 구시장에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시장에 가면은 그래서 안동 찜닭 골목이 형성돼 있고요. 또 한편 옆으로 착 가보면은 안동의 또 대표적인 음식이죠. 안동 강고등어. 예. 이 강고등어를 구워서 파는 또 구이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안동에서 그 안동 수제 맥주가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침체되어 있는 그 안동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또 안동 여행 가셨다라면 그 시장 구경하고 난 다음에 꼭 가보셔야 될 때가 있죠. 바로 안동 하회마을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병산서원. 이 두 곳을 가시면 이제 안동의 가장 안동다운 풍경과 어떤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병산서원에 입교당 위에 올라가시면은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만대루가 먼저 보이고 만대루 너머에 낙동강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설날을 맞아서 이 좀 10월드의 스트레스라든가 처가월드의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이 입교당에 앉아서 그 흐르는 물만 바라보고 있어도 스트레스가 다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동을 가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남해 쪽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남해 쪽에 가시면은 가장 오래된 도시로 꼽자라면 이제 마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쇠락했지만은 마산이 1970년대와 80년대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0대 도시에 들 정도로 아주 흥황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뭐 내노라는 가장 탑에 달리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이 쇠락을 하면서 2010년이 되면서는 이제 창원시에 통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산 시민들이 많이 애달파했는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또 전통 시장도 오래된 시장이 있는데, 이 조선시대 때 3대 어시장으로 손꼽히는 시장이 마산에 있습니다. 바로 마산 어시장입니다. 이 마산 어시장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횟집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200여 곳이 지금도 성업 중이라 할 정도로 횟집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젓갈류라든가 그리고 건어물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좀 둘러보시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마산의 어시장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가시면은 마산에서 나온 또 음식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음식이냐면요, 마산에서는 아구찜이라고 부르는 아귀찜의 본고장이 또 마산 어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셔서 이제 그걸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마산 분들은 지금 가시면은 뭘 드시냐면은 미더덕찜이 지금 제철이에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그 오도독오도독 씹히는 미더덕찜의 그 식감도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미더덕찜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먹는 듯한 그 느낌도 받으면서 미더덕찜까지 같이 드신다라면 마산 여행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시장 가까운 곳에 서울의 명동이 있다라면 마산에 창동이 있을 정도로 어떤 서울의 명동에 버금가는 한때 잘 나갔던 곳이 있는데, 이게도 물론 이제는 세락해서 이제 원도심에 구도심이 됐는데요.
구불구불 이어진 그 골목길을 따라서 지금은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이 걷기 좋은 꼬부랑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은 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있고요. 구도심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서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 마산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은 마산을 좀 더 알 수 있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여행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동 찜닭부터 마산의 아귀찜까지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엔 강원도로 넘어가면 전국에 3대 오일장이라고 꼽히는 시장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시면요, 동해시에 가면은, 북평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북평동에 가시면은 381의 장이 서는 북평 5일장이 서는데요. 동해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장은 1790년경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정조 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 벌써 100년이 훌쩍 지났죠. 많이 오래된 네. 시장인데요.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점포수가 지금 한 800여 곳에 달할 정도로 아직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보시면 막 흥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아주 북새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이 이제 동해항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km 남짓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동해에서 나는 그 신선한 해산물들, 지금 제철 맞은 게 이제 뭐 이 도루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곳에 가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자, 시장 갔으니까 또 먹거리 한번 챙겨봐야겠죠. 네. 이 시장에서는 메밀전병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메밀전병에다가 그다음에 도루묵 구이, 요것을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은데, 동해에서 또 동해 막걸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그 오랜만에 장 구경 나오신 어르신들이 네. 이 메밀전병에 그다음에 알풍 터전 이런 그 도루묵에다 같이 막걸리 드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세트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동해 이 북평시장에 가까운 곳에 일출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추암 해변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추암에서 촛대바위에서 해 뜨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위에서 조금 더 넘어가시면은 묵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묵호항에 가시면은 이제 농골담길이라고 해서 벽화가 아름다운 골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고요. 경기도에 가시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전국구 시장이라고 꼽히는 시장이 있어요. 바로 모란시장이라는 네, 곳인데, 제 뒤에 있는. 맞습니다. 네. 저 모란시장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김창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이분이 모란시장 그 터를 보시고 이곳을 시장으로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그 군사를 퇴역하고 난 다음 그런 전역한 분들에게 어떤 일자리 창출과 그런 것을 위해서 저곳에 이제 네, 이렇게 크게. 시장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줬죠. 예. 네. 이렇게 5일장까지 저희가 좀 한꺼번에 짚어보게 네. 됐는데요. 이번에는 또 충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충북을 하면은 또 단양 구경시장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는 저도 가봤는데 여기에 마늘 통닭부터 시작해서 뭐 닭강정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놀거리도 많고요. 맞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단양 팔경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어떤가요? 우선 단양구경이라는 이름이 네. 단양구경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단양구경이라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단양 팔경 보고 난 다음에 어디 구경 갈까라고 하면 단양구경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네. 단양구경이라는 시장이 이름이 붙었고요. 단양에는 이제 한 5개 정도의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단양구경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구경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놀라는 풍경이 있어요. 어떤 게 있으면 놀라냐면은 수도권이나 아니면 뭐 서울 어디에서 잘 보기 힘든 할머니들이 머리빗을 댔었던 그 참빗이 아직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망트기 같은 농기구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옛날 생활 기구들, 생활 용품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단양 구경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단양 구경시장에는 뭐 대표적인 음식들이 마늘을 활용한 음식들. 그래서 마늘 정식도 있고 이 마늘 기름을 짜서 만든 이제 이 만두를 만든 것도 있어요. 이런 마늘 만두도 아주 인기가 좋고.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난 다음에 뭐 단양 팔경으로 다시 역순으로 되돌아갔어도 좋고, 그다음에 단양강 따라서 걷는 잔돗길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또 고수동굴 이런 데도 가봤는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가족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맛의 고장이죠. 전라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00년도 더 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전통시장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전통시장 중에 딱 2곳만 설명해 주신다고요? 두 곳만 꼽자라면요. 정말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어려운데 우선 정읍에 가시면요. 네. 샘고을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100년의 역사 이상이 오래됐는데 샘고을 말이 좀 재밌죠. 네. 샘이 많다라고 해서 샘고을이라는 지명이 붙었고요. 시샘이. 네. 맞습니다. 그 샘이 많아서 샘고을인데 거기서 시장이 있으니까 샘고을 시장이 된 거예요. 이 샘고을 시장은 5일장이 있고 그다음에 상설 시장이 같이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샘고을 시장도 1910년에 장이 먼저 섰는데요. 100년이 넘었죠. 이 시장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유기전이 있습니다. 유기전은 뭐냐면 이제 노쇠를 이용해서 만든 그릇을 유기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쇠 그릇과 그다음에 방자 유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전통 명인들이 있습니다. 그 명인들 지방 문화재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죠. 그분들이 만든 유기장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운영을 또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탕탕탕 끓이면서 이제 칼도 만들고 그다음에 호미도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족 여행지로 이만한 곳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 재밌는 구경하고 난 다음에 또 가볼 만한 곳이 있죠. 어디냐면 시장과 가까운 곳에 쌍화탕 거리가 있습니다. 네. 쌍화탕은 뭐 우리 전통 이제 차중에서 이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특히나 겨울에 몸 사슬하고 추울 때 계란 하나 탁 띄워서 드시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쌍화탕도 이곳에 가시면 드시면 좋은데 이 지역에는 이제 이런 전통 약재를 파는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화탕도 같이 유명세를 타고 있고요. 또 이 시장 안에는 그 시기동 시기동 성당이 있습니다. 네. 1903년에 만들어진 성당 건물이다 보니까 아주 고풍스러운 멋도 있고 또 이국적인 멋도 있으니까요. 시장에 가셔서 이곳에 앞에 서서 이제 인증샷 정도 하나는 남겨두시면은 나 여기 구경 왔다라는 기록도 될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대나무의 고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담양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 담양에 가시면은 2007년에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청평면이 있습니다. 창평면이 있습니다. 이 창평면에 가시면은 창평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쌀엿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자, 그런데 여행자들이 가는 곳은 그것도 물론 많이 갑니다만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안뽕 순대를 비롯해서 이 대장과 내장들, 그다음에 소머리 고기들 이렇게 모듬으로 만들어진 모듬 국밥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고기를 한번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요. 네. 또 그 한 골목 옆에 가시면은 이 막창 전골 골목이 있어요. 이 막창 전골 골목을 제가 이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이 막창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시냐면요. 막창이 같이 나오는 부추를 같이 싸고 그 다음에 콩나물이 같이 나오는데요. 그 콩나물을 같이 싸서 드시면은 이 부추의 향긋한 향과 그 다음에 이 콩나물의 아삭한 맛이 더해져서 어디에 찍어 드시느냐? 새콤한 초장에 찍어 드셔보십시오. 초장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 막창에 자칫 날 수 있는 누릿함과도 잡아주기 때문에 새콤하면서 아삭하면서 향긋한 막창 구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다 싶으면 어디로 가시냐면요. 대남골 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그다음에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가사문학관도 있으니까요. 그런 정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달빛 문화관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맛도 있고 또 정도 있는 전통시장,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 시장 외에도 주변에 좀 가까운 시장에 장 보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맞습니다. 마트보다도 아무래도 차례상 차리는 그 비용도 훨씬 더 쌉니다. 전통시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이벤트를 내놨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우선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구매 할인율을 원래는 10%를 할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5%포인트 할인 더 중복을 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어제 구매를 해봤어요. 10만 원권을 구매를 했는데 얼마에 샀냐면 85,000원에 샀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좋네요. 네, 15,000원을 절약한 셈이죠. 그래서 이
15% 할인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제액의 15%에 해당하는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또 할인권을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 15%를 할인받고 그다음에 12개의 온라인 전통 시장관이 있는데 여기서 디지털 온라인 상품을 또 5%를 또 할인해줘요. 그래서 이 적용되는 할인율을 다 적용하면은 35%까지 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요거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시장에서 이렇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이렇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 받으면 좋겠고요. 또 디지털 상품권을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 2025명을 선정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또 차등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1등에 한해서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 4등에 대해서는 2,000명에게 5만 원 상품권을 또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챙겨보시면 좋겠고 오늘의 상품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뭐 전통시장 어디서나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대형 마트가 아닌 소형 상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목 상점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상점에서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팁을 더 드리면요. 네.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 설날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점도 또 어떤 전통시장은 좀 한시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기억하셨다가 풍성하고 알찬 설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국내 여행은 내일과 모레도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이문석 여행작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